닭갈비 때문에 일생일대 고민에 빠진 이가 있었으니 바로 중국 삼국시대 정치가 조조. 유비의 공격으로 수세에 몰린 조조는 작은 성을 지키기 위해 유비와 싸우다 죽을 것이냐 후퇴할 것이냐 고민하던 중 부하들에게 작전 암호명을 하달한다. 그것은 바로 저녁 메뉴로 나온 게득이었다. 먹자니 먹을 것이 별로 없고 버리자니 아까운 닭갈비처럼 이러지도 저러지도 못하는 자신의 처지를 빗댄 것이었는데, 그러나 조조와 달리 닭갈비 하나로 37년간 독심 있게 외식업계에서 자리를 지켜온 무림 고수가 있다. 바로 육안의 닭갈비다. 먹음직스런 닭갈비가 지글지글 맛있게 익어가는데도 긴장된 자세로 그저 지켜보기만 하는 이들, 무슨 까닭인 걸까? 지금 보여드린 교육은 이제 육안의 닭갈비에 대한 교육인데, 요거 같은 경우는 저희는 뭐 볶는 개념보다는 약간 굽는 게 약간 포인트입니다. 조리 스킬이 좀 필요하기 때문에 저희 본사에서는 운영 교육, 기본 교육 사이를 제가 중점적으로 좀 진행을 하고 있고요. 이곳은 예비 점주들을 위해 육안의 닭갈비 매장을 그대로 재현해 놓은 실습실. 앞으로 전쟁터 같은 영업장에서 완벽한 맛을 구현해내야 한다. 저는 쉽게 생각하고 왔는데 막상 이렇게 닥치니까 좀 어려울 것 같네요. 어떤 점이 가장 어려울 것 같아요? 불 조정하는 것도 그렇고, 그리고 고기가 어떻게 뭐 익었는지 덜 익었는지 안 익었는지 이거를 잘 빨가니까 구분이 잘 안 가요. 그래가지고 그런 점을 중점적으로 좀 배우려고 올라왔습니다. 전국 외식 프랜차이즈 브랜드 수는 약 3,200개. 특히 닭을 주 메뉴로 삼은 업체들은 한 집 걸러 한 집이 있을 만큼 그 어느 분야보다 경쟁이 치열하다. 치킨도 아니요, 찜닭도 아닌 평범한 메뉴 닭갈비로 37년간 굳건히 이름을 지켜온 육안에 대체 무엇이 달랐던 것일까? 중독성 있는 맛인 것 같아요. 좀 자주 찾게 되고 그냥 뭔가 먹고 나면 계속 들어가는 그런 오묘한 맛이 있는 것 같아요. 먹고 나면 또 생각날 만큼 중독성이 있다는 맛의 비결. 하마터면 버려질 뻔한 닭에서 찾아낸 것이라는데, 취사병 출신으로 갓 군대를 제대한 청년 권순영은 자신에게 남다른 손맛이 있다는 사실을 깨닫고 테이블 5개가 겨우 들어가는 작은 식당을 개업한다. 주 메뉴는 닭갈비. 동네에 포장마차가 있는데 그 포장마차 가서 이제 친구들하고 술 한잔 하다 보니까 닭갈비라는 메뉴가 있었어요. 그 참 특이하고, 닭도 갈비가 있나 이렇게 하고 특이하고 이래서 먹어보니까 상당히 그냥 가격도 싸고 맛도 있고, 그래서 야, 저거다. 저거 가지고 한번 메뉴로 만들어서 한번 장사 한번 해보자, 이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당시만 해도 닭갈비 하면 포장마차 술안주로 팔리거나 춘천에나 가야 먹을 수 있는 음식으로 닭갈비만 전문으로 파는 식당은 흔치 않았다. 드디어 개업 첫날, 준비한 닭 20마리가 순식간에 완판된다. 순조로운 출발이었다. 그리고 다음날 권순영은 양을 더 늘려 50마리의 닭을 준비하는데, 그런데 어찌된 일인지 3일이 지나도록 찾아오는 손님이라곤 겨우 한두 테이블이 전부였다. 결국 호기롭게 준비한 닭들이 버려질 위기에 처하자 문득 한 가지 아이디어가 떠오른다. 양념을 해가지고 이제 냉장고에 넣어놨는데 양념이 살짝 식었어요. 그래서 먹어보니까 신내만 없애면 괜찮겠더라고요. 그래서 다 씻어가지고 물 빼고 다시 양념을 약간 연하게 해서 다방이나 당구장 이런 데다가 이제 은박지에 구워서 갖다 드렸더니 상당히 맛있게 드시고, 이 어디냐 뭐 이러면서 한번 오신다고 그러더라고요.
반응은 기대 이상이었다. 그의 닭갈비 맛을 본 상인들은 이전에 먹어본 어느 닭갈비보다 맛있다며 칭찬을 아끼지 않았다. 스스로 평가하기에도 개업 첫날 만든 것보다 맛의 수준이 크게 올라가 있었다. 똑같은 닭에 똑같은 양념인데 왜 갑자기 맛이 더 좋아진 것일까? 숙성된 거는 양념이 생 고춧가루 맛이라든지 이런 맛이 아니고 숙성이 되면은 전체가 아우러져 가지고 감칠맛이 나고 좀 고기 육즙도 좀 살아나는 것 같고 그래서 양념과 그 고기가 잘 어우러지는 그런 입에 짝짝 들어붙는달까 그런 맛이 납니다. 이후 닭갈비 맛을 보기 위해 안양 1번지 골목엔 평일 주말 할 것 없이 긴 줄이 꼬리를 물었고 매출은 하루가 다르게 늘어갔다. 26, 이른 나이에 맨주먹에서 잘 나가는 맛집 사장님이 된 그는 세상 부러울 것이 없었다. 아 이렇게 하면은 돈이 모여지는구나 이런 거는 깨달았죠. 그런데 10년 후 잘 나가던 그가 전 재산을 잃고 길거리에 앉을 처지가 되고 만다. 대체 그 사이에 무슨 일이 있었던 것일까? 매일 찬물에 손 넣어서 설거지하고 양념하고 뭐 조리하고 이런 게 이제 조금 질리려 하는 그런 찰나에 고등학교 친구가 부동산업을 하고 있는데 강남에서 그 친구가 이제 그 찾아와 가지고 자기는 뭐 몇 천만 원, 몇 억을 가지고 이렇게 하니까 남자가 이런 것 좀 해야 되지 않겠나. 부동산 중개업을 하는 친구의 제안에 마음이 흔들린 그는 첫 성공으로 이끈 식당을 접고 강남, 일산 등 당시 개발이 한창이던 수도권 부동산 중개에 뛰어드는데 눈앞에서 수십억이 오가고 자고 나면 30-40% 땅값이 오르던 시절이었다. 그러나 결국 계약이 틀어지면서 거품처럼 불어났던 재산도 대부분 잃게 된다. 그냥 뭐 서울이 싫고 수도권이 싫고 그렇더라고요. 주위의 부동산 업자들이 떠나지 말고 부동산 같이 하자 뭐 이런 좋은 조건으로 저를 잇기를 많이 원했는데 제가 그냥 부동산 자체를 떠나고 싶어서 그렇게 해서 부동산 업계를 완전히 떠났습니다. 또다시 빈손이 된 그는 가족을 데리고 화려한 도시를 뒤로 한 채 고향 부산으로 향한다. 그리고 바닥부터 다시 시작한다. 이번에도 승부수는 가장 자신 있는 닭갈비였다. 그때 이제 여동생은 부산에 와가지고 이제 닭갈비를 시작한 그런 당시였는데 여동생이 오빠 이제 부산 내려와서 고향에 내려와서 다시 한번 더 시작해보자. 그렇게 해서 이제 부산을 내려오게 된 게 지금 이제 육안의 브랜드를 만들게 된 거죠. 그런데 유시성이 아닌 그가 가게 이름을 육안내로 정한 이유는 무엇일까? 우리 어머님 조남이 유복남입니다. 그래서 어머님 정성도 또 포함되고 또 육안에는 또 부르기가 상당히 부드럽고 좋잖아요. 자식들을 위해 노점 장사를 하며 평생 성실하게 살다 가신 어머니의 성을 딴 가게를 연 지 3년 후 여동생과 자신의 1호점, 2호점에 이어 육안의 체인점 3, 4호점이 연달아 문을 연다. 프랜차이즈 사업이 본격적으로 닻을 올리기 시작한 것이다. 제가 이제 부동산 하면서 하나 배운 게 기획하고 뭐 상가 지어서 이제 분양할 때 이제 기획하는 거 이런 것들을 좀 배운 것 같아요. 그래서 그 서면에 뭐 줄을 뭐 50m 막 이렇게 서니까 그때부터 이제 뭐 프랜차이즈 내달라는 사람들이 이제 체인점 내달라는 사람들이 생겼죠. 뼈아픈 실패의 경험이 새 사업의 걸음이 되었던 셈이다. 그렇게 부산 경남 지역을 거점으로 육안의 닭갈비는 드디어 서울 강남까지 진출하기에 이른다. 모든 것을 뒤로 한 채 서울을 떠나온 지 8년 만에 이룬 성과였다.
그렇게 어머니의 이름으로 그는 다시 일어서고 있었다. 그러던 어느 날 청천벽력 같은 소식을 듣게 된다. 부산에 자신의 닭갈비와 거의 흡사한 맛을 내는 닭갈비 식당이 생겼다는 것이다. 아무에게도 가르쳐주지 않은 1급 비밀 양념 레시피가 대체 어떻게 새어나간 것일까? 정말 가서 보니까 우리 집하고 똑같이 흉내 내가지고 이제 하고 있는데 맛하고 맛까지도 똑같아요. 그래서 야, 이거는 우리의 그 비밀이 샜구나. 이거는 누구든지 이거를 아는 사람이 빼가간 거다. 대체 누가 그랬는지 잡기 위해 식당 주변을 탐문하길 여러 날 생각지도 못했던 사람을 목격하게 되는데, 그 사람은 다름 아닌 육안의 닭을 공급해주던 절친한 개육업체 사장이었다. 삼성이 뭐 반도체 정보를 뭐 중국 어디에다 뺏겼 넘어갔다고 그랬잖아요. 뭐 그런 충격, 비슷한 그런 충격이었죠 그때. 사연은 이랬다. 당시 양념을 만들 공간이 부족했던 권순영은 평소 닭을 공급해주던 개육업체 사장의 공간을 빌려 사용했는데, 그러면 내가 사장님 믿고 갈 테니까 잘좀 부탁해. 바쁠 때마다 선뜻 일을 도와주던 개육업체 사장이 또 다른 닭갈비 식당에 닭을 팔고 싶은 욕심에 육안의 레시피를 알려준 것이었다. 등잔 밑이 어둡다더니 잘 알고 지내던 지인의 행동은 더 큰 상처로 다가왔다. 육안의 닭갈비의 인기에 편승하려는 이들의 행각은 여기서 그치지 않았다. 이번엔 그의 가게 이름을 그대로 따라한 이른바 짝퉁 식당이 나타난 것이다. 직접 가서 확인해보니 단순히 이름만 똑같은 것이 아니었다. 우리한테 고춧가루 납품하고 저한테 인테리어를 해주고 이러던 양반인데 나중에 자기가 원조라고 원조 이런 이야기까지 합디다. 그래서 이제 소송도 뭐 준비했다가 준비는 다 돼 있었죠. 근데 이제 서서히 쓰러지 가고 있더라고. 양념은 흉내 내지만은 서비스라든지 이런 거는 내 마음속에서 우러나오는 건데 그거를 주고 싶은 마음이 없는 그런 사람이 줘줍니까? 안 되죠. 레시피를 베껴서라도 상호 디자인을 카피해서라도 따라하고 싶은 육안의 닭갈비의 치명적 매력은 어디에서 비롯된 것일까? 육안의 닭갈비의 핵심은 뭐니뭐니 해도 고춧가루, 마늘, 생강 등 8가지 재료를 황금 비율로 완성한 특제 양념. 이틀간 숙성된 후에야 닭을 재우는 데 사용된다. 그렇게 양념한 닭은 또다시 숙성의 시간을 갖는다. 보통 고추장 베이스로 많이 사용을 합니다. 저희는 고추장을 아예 사용을 하지 않고 고춧가루 그리고 맛간장 이런 식으로 사용하고 있습니다. 고춧가루를 하기 때문에 이제 또 수성 기간을 거치는 거고요. 이게 2, 3일 정도 되면 고춧가루나 다른 원물들이 다 뿔대로 불고 양념이 다 침투되기 때문에 조리 시에 깊은 맛도 날 수 있다고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긴 고의 시간을 견디고 간이 잘 배어든 닭은 센 불과 만나 그 진가를 드러내는데, 뜨거운 철판에서 굽듯이 볶아내면 매콤달콤 감칠맛 폭발하는 특유의 육안의 닭갈비가 탄생한다. 오랜 연구와 시행착오 끝에 완성한 육안의 닭갈비. 과연 가맹점에선 이 맛을 그대로 재현해내고 있을까? 권순영 회장이 매장에 들어서자마자 가장 먼저 확인하는 것은 닭갈비가 아닌 물김치. 볶음밥 먹을 때 가장 잘 어울리는 그런 겁니다. 그래서 여기 제일 중요한 게 반찬 중에서는 물김치가 제일 중요해서 톡 쏘는 게 맛이 제대로 제가 원하는 맛 그대로입니다. 네, 고생 많습니다. 네. 이게 이제 한 소대 그냥 들어가는 거죠. 불려난 거 그냥 두고 또 하고 이러면 안 돼. 한 번에 딱 되면 다 들어가야 돼. 불렸다가 30분 불렸다가. 라면 보면은 어떻게 뭐 삶아야 된다는 거 다 나와 있잖아요. 그 누가 끓이냐에 따라서 맛이 틀리거든요. 닭갈비도 똑같습니다. 레시피가 다 있지만
얼마나 충실하게 하느냐에 따라서 다르기 때문에 그런 교육을 또 저희들이 또 점주들하고 또 우리 점장님들 교육을 철저하게 시키니까 뭐 잘하고 있네요, 여기는. 육안회의 대표 메뉴는 단연 닭갈비지만 이와 쌍벽을 이루는 인기 메뉴가 하나 더 있다. 바로 닭갈비를 넣어 만든 볶음밥이다. 아무래도 4,500원이고 이렇게 하면 친구들이랑 가면 어딜 가도 5,000원씩은 쓰는데 여기 오면 좀 더 맛있게 먹을 수 있어서 자주 먹는 편. 달에 한 2번은 꼭 오는 것 같아요. 그런데 볶음밥 가격이 차장면보다 더 저렴한 4,500원? 이래서 과연 이윤을 남길 수 있을까? 볶음밥 드시러 오셨다가 또 만족을 하시면 다음에 와서는 또 닭갈비 드시고 볶음밥을 또 볶아 드시고 하다 보면 그러니까 추가적인 매출들도 일어나고 단골 손님도 많이 생기고 하기 때문에 아직까지도 저희가 95년도 시작해서 지금까지 볶음밥은 저렴하게 드실 수 있도록 하고 있습니다. 사업 실패 후 처음 부산에서 육안회를 시작했던 시절 볶음밥 가격은 불과 2,500원. 주머니 사정이 넉넉지 않은 대학생과 직장인들에게 육안회 볶음밥은 든든한 한 끼가 됐고 20여 년이 흐른 지금 이들은 단골 고객으로 성장했다. 아무래도 20년 이상 된 브랜드다 보니까 이제 중년이 된 그때 청년들이 지나가다 여기 육안회가 우리 동네 생겼네 하면서 이제 애들 데리고 와서 지금 많이 드시고 계시거든요. 그렇게 서민의 대표 음식 육안회 볶음밥은 저렴하면서도 맛있는 음식으로 손님들의 가슴속 깊이 각인됐다. 그러나 위기는 늘 예고 없이 찾아온다고 했던가. 부산에서 가게가 막 자리를 잡아갈 즈음 IMF가 터지고 마는데 소비자들은 쉽게 지갑을 열지 않았고 경기는 꽁꽁 얼어붙었다. 그런데 놀랍게도 그의 가게만은 오히려 찾아오는 손님이 늘어나기 시작했다. 다 잘 됐어요. 정말 잘 됐습니다. 그때가 이제 97년도 이제 되면서 IMF가 이제 서서히 그때 이제 IMF 구제금융 신청하고 이런 시기 때부터는 장사가 더 잘 됐거든요. 불안 심리 이런 게 있어서 좀 전략한달까. 그래서 그런지 고급집보다는 좀 저렴한 집들을 많이 찾더라고요. 그래서 그때 상당히 매출도 한 50% 이상 신장되고. 게다가 갑자기 늘어난 명예퇴직자들의 체인 전문이 또한 쇄도했는데 모두가 움츠리고 있던 위기 상황에서 육안회의 진가가 드러나고 있었다. 그리고 몇 년 후인 2003년 진짜 위기가 찾아온다. 조류 독감이 발생한 것이다. 피해는 생각보다 심각했다. 조류 인플루엔자가 사람에게도 감염될 수 있다는 사실이 처음으로 발표되자 아무도 닭을 먹으려 하지 않았다. 전 국민들이 닭을 아예 안 드셨어요. 그래가지고 치킨 집들이 하루에 개시 못하는 집들도 많고 저희들도 한 30% 이상의 그 매출이 떨어졌습니다. 양기업계는 도산 위기에 내몰렸고 전국 치킨집의 약 10%가 문을 닫는 초비상 사태였다. 생닭 가격은 마리당 2,500원에서 불과 400원으로 곤두박질 친다. 그런데 6개월 후 전국 육안회 지점마다 손님들이 장사진을 이룬다. 대체 어떻게 된 일일까? 원래는 생닭이 한 2,500원 정도, 2,500원에서 3,000원 정도 했는데 그게 한 400원까지 떨어졌으니까 얼마나 떨어졌습니까? 그래서 제가 이제 할인해서 그거를 이제 한 600톤, 톤수로 600톤 정도를 제가 구매를 해놨고 이거는 한 6개월이나 이렇게 있으면은 다시 닭값이 오를 거다. 그렇게 이제 적어놓고 기다리고 있었죠. 그의 예상은 정확히 맞아떨어졌다. 생닭 가격이 10배 이상 오르기 시작했다. 3억 5천원치 샀으니까 한 40억 정도 되는 거죠. 나중에는 닭이 없어가지고 닭 도매상들이 제가 닭을 가지고 있다는 걸 다 아니까 저한테 닭 사러 많이 왔죠. 근데 안 팔고 이제 우리 점주들한테만 변함없는 그 가격으로 그대로 줬죠.
안정적인 가격으로 재료를 확보할 수 있었던 가맹점들은 불안한 시장 상황에도 가격 인상 없이 이전과 똑같은 서비스를 제공하자 손님들이 저절로 몰려든 것이었다. 우리도 조마조마했죠. 좀 금액 오르면은 힘들 건데 금액이 오를 때가 됐는데 근데 안 오르는 거예요. 다행히 뭐 금액을 안 올리고 위기에 강한 유관을 만들어 보자. 뭐 그런 식으로 금액을 그대로 가니까 우리 뭐 점주들끼리도 너무 고맙고 그래서 그런 정과 의의가 있어가지고 지금까지도 좀 많이 좀 좋아하시는 것 같습니다. 그런데 현재 육안의 전국 지점 개수는 145개. 육안의 브랜드 인지도에 비해 수도권 가맹점 수가 그리 많은 편은 아니다. 직선거리 500m 그리고 또 큰 상권이 두 개로 갈라져 있을 때는 그렇게 할 수 있다 이런 게 있는데 그거에 따르지 않고 근데 규정은 그렇게 해놨지만은 제가 이제 뭐 그렇게 안 내주고 있어요. 또 서로 경쟁해가지고 제가 욕심 내면은 업주들이 또 힘들잖아요. 권순영 회장의 마음이 해외까지 통한 것일까? 육안의 닭갈비는 유독 해외 현지인들에게 인기가 높다. 현재 해외 가맹점 수만 8개국 19개점. 대만 시장에 첫 선을 보인 육안의 닭갈비는 대만 현지인들의 입맛을 사로잡아 버렸고 이후 싱가포르, 홍콩 등 비슷한 입맛을 가진 아시아 지역에서 체인점 계약이 줄을 잇고 있다. 좀 매콤하고 하지만 오히려 그 매콤한 맛을 되게 좋아하시고 또 저희 같은 경우는 철판에 이렇게 음식을 담아서 손님들이 보는 테이블 앞에서 조리를 해드리거든요. 이제 한국의 어떤 음식 문화다 이렇게 같이 음식을 해서 나눠 먹고 그런 것들이 어필이 잘 돼서 좀 해외 분들이 좋아하시지 않나 생각합니다. 평범한 식재료에서 남다른 가치를 발견해 해외인들의 입맛까지 사로잡은 육안의 닭갈비. 그 매콤 달콤한 질주가 앞으로도 계속되길 응원한다. 닭고기는 사실상 전 세계적으로 종교나 뭘 떠나서 인종을 떠나서 다 좋아하는 고기입니다. 그래서 수도권 쪽에 좀 공략도 좀 하고 세계화 시키는데도 좀 제대로 해보려고 그리고 지금 연구하고 노력하고 뭐 새로운 음식도 또 만들어내고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